서울에서의 삶은 빠르게 흘렀다. 사람들은 늘 바쁘고 그 틈을 내가 놓치면 안 될 것 같았다. 늘 누군가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이기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나날의 반복이었다. 그러다 보면 당연한 걸 잊게 된다. 누군가의 손길, 누군가의 말 한마디,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날 지켜보던 시선 하나까지도. 오늘도 아침 7시 30분. 알람은 3번이나 울렸고 나는 눈을 겨우 떴다. 창밖은 아직 흐렸고 커피포트는 어제 설거지도 못한 채 싱크대 한켠에 놓여 있었다. 이대로 또 지각일까? 한숨이 나왔다. 휴대폰을 들었다. 어김없이 와 있는 익숙한 카카오톡 한 줄. 수진아, 오늘도 바쁘지? 그래도 밥은 꼭 챙겨 먹어. 그 톡을 읽는데 걸린 시간은 1초도 안 됐다. 그리고 그걸 넘기고 메시지를 닫는 데는 반초도 안 걸렸다. 밥은 꼭 챙겨 먹어. 오전 9시. 회의실 안 사람들은 각자 노트북을 들여다봤고 나는 그들의 눈치만 보고 있었다. 수진 씨, 지난번 보고서 다시 확인했어요. 이 부분 미팅 내용이랑 달라요. 숨이 막혔다. 기억은 가물가물했고 집중도 되지 않았다. 그 순간 아무도 내 편이 없다는 느낌이 확 밀려왔다. 그리고 점심시간. 나는 구내식당 대신 편의점으로 향했다. 누군가와 밥을 먹기보다 차라리 아무 말도 없이 혼자 있는 게 편했다. 컵라면을 먹으며 문득 엄마의 메시지가 떠올랐다. 밥은 꼭 챙겨 먹으라고? 챙길 수가 있어야 말이지. 그날 저녁. 어김없이 혼자 있는 원룸, 불 꺼진 방에 앉아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들여다봤다. 그 순간 엄마의 전화가 걸려왔다. 하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 그 순간엔 통화할 힘도 대화할 이유도 없었다. 사실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할 말이 없었다. 내가 어릴 때 아버지는 늘 무서운 존재였다. 술 냄새가 나는 저녁, 말보다 한숨이 더 많은 사람. 어머니는 늘 바빴다. 시장 가방을 들고 흙 묻은 고무장화를 신고 들어오던 모습. 언제나 분주하고 손은 늘 거칠었다. 나는 그 속에서 자라면서 그들에 대한 감정은 익숙하지만 따뜻하진 않았다고 기억했다. 그날 밤 나는 이불 속에서 휴대폰을 들고 엄마라는 이름을 한참 바라봤다. 내일 김장하려고 해. 너 좋아하는 총각김치 많이 담글게. 그 메시지. 그 짧은 문장이 그동안의 엄마와 나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전부 같았다. 너 좋아하는 거. 그 말은 사실 너 생각했어라는 말이었는데 나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아갔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한 통의 전화가 내 모든 일상을 멈추게 했다. 여보세요? 수진아, 아빠가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이야. 중환자실. 의식이 없어.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심장이 뛰었지만 감정이 따라오지 않았다. 나는 짐도 대충 챙긴 채 서울역으로 뛰듯 달려갔다. 버스에 몸을 싣고 창밖을 바라보며 나는 처음으로 부모님이 있는 고향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멀게 느껴졌다는 걸 깨달았다. 버스 창밖엔 낯익은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어릴 적 봤던 간판들, 익숙한 논밭, 그리고 예전처럼 움직이는 시간. 나는 그 속에서 한참을 울지도 못하고 앉아 있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하지? 아버지가 깨어나면 뭐라고 해야 할까? 괜찮아요라는 말 대신 죄송해요라는 말이 먼저 나올 것만 같았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한참을 기다린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은 말라 있었다. 왔구나. 피곤할 텐데. 그래도 와줘서 고맙다. 나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엄마 손을 잡고 우리는 아버지가 누워있는 병실로 걸어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버지의 얼굴을 마주했다. 의식 없이 누워있는 아버지.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겨우 숨을 쉬는 모습. 그 얼굴이 너무 작고 너무 여위어 있어서 눈물이 나지 않았다. 그저 어릴 때 내가 무서워하던 그 사람과 지금 내 앞에 누워있는 이 사람은 같은 사람이 맞나 그런 생각만 들었다. 나는 그의 얼굴을 조용히 들여다봤다. 미간에 깊게 자리 잡은 주름, 검게 그을린 피부, 그리고 마르고 가느다란 손가락. 그 손으로 나를 안고 지켜줬던 순간들이 이제야 떠올랐다. 엄마가 잠시 쉬라고 해서 나는 고향집으로 돌아왔다. 집은 예전 그대로였다. 벽지색도, 나무 장롱도, 낡은 커튼도 그대로. 그러다 오래된 책장 안에서 작고 낡은 상자를 하나 발견했다.
그 안엔 사진 몇 장, 카세트 테이프, 그리고 손으로 꾹꾹 눌러 쓴 편지들이 있었다. 나는 카세트 테이프를 플레이어에 넣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들려온 익숙한 목소리에 숨이 멎는 듯 했다. 우리 수진이 잘 자야지. 그래야 아빠도 행복하지. 아빠는 네 웃는 얼굴만 보면 세상 다 가진 것 같단다. 사랑해 우리 딸. 나는 테이프를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그렇게 오래전부터 나를 사랑하고 있었는데 나는 단 한 번도 그 마음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다. 며칠간 병원을 오가며 나는 부모님에 대해 몰랐던 것들을 하나둘씩 알아가기 시작했다. 엄마는 아버지와 함께했던 지난 35년을 이야기해줬다. 그들은 늘 부족했고 늘 힘들었지만 단 한 번도 날 포기하지 않았다고 했다. 엄마는 말했다. 수진아, 네 아빠는 말은 못해도 너 하나 보면서 평생을 견딘 사람이야. 어느 날 밤 나는 엄마의 서랍장에서 낡은 노트를 하나 발견했다. 그건 엄마의 일기장이었다. 오늘 아침엔 수진이 도시락 반찬으로 계란말이를 했다. 식용유 아껴야 하는데 그래도 저 아이가 좋아하니까. 아빠가 손을 다쳐서 이제 공장 일은 어렵단다. 그래도 우리 딸만큼은 대학 꼭 보내고 싶다. 그 짧은 문장 하나하나가 날 위한 사랑이었다. 사랑은 늘 거창하지 않았다. 묵묵히 조용히 그렇게 쌓여 있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아주 잠깐 눈을 떴다. 나는 손을 꽉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나야 수진이야. 나 이제 알겠어. 다 알았어. 아버지는 눈가에 눈물을 맺은 채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입술을 움직였다.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히. 고맙다, 우리 딸. 며칠 뒤 아버지는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다. 장례식 내내 나는 아버지의 손을 떠올렸다. 언제나 거칠었지만 세상 누구보다 따뜻했던 그 손. 그리고 엄마는 처음으로 내 품에서 울었다. 나는 조용히 그 등을 감싸 안았다. 엄마, 이제 내가 엄마 지켜줄게. 시간이 조금씩 흘렀고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엄마와 함께 지내며 나는 진짜 가족이라는 걸 다시 배웠다. 매일 저녁 따뜻한 밥 한 끼를 함께 나누는 것. 그 속에 담긴 진심은 어릴 적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이었다. 나는 부모님의 이야기를 적어내려갔다. 한 문장, 한 장면마다 그들의 사랑이 담겼다. 그리고 그 책은 작은 출판사에서 세상에 나왔다. 많은 이들이 눈물로 읽었고 어떤 이는 나에게 편지를 보내왔다. 이건 제 이야기 같았어요. 그동안 잊고 살았던 우리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한 아이의 엄마다. 그리고 오늘 밤 나는 그 아이에게 한 권의 책을 읽어주려 한다. 이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야기야. 엄마는 그 사랑 속에서 자랐단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조용히 흐르는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지금은 압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흘러가려 합니다.